여러분들의 경제 상식을 꽉꽉 채워드리겠습니다. 문현진의 경제 상식 사전입니다. 자, 어느덧 벌써 이제 30화째가 거의 뭐 다 돼가는 것 같아요. 많은 이야기들과 많은 상식들을 채워드렸는데 어때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다 보면은 이거 뭐야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알 것 같으면서도 이게 뭐 주식이랑 관련이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 제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면서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하루에 10분만 꼭 투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데 10분 투자해달라고 구걸까지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한번 볼까 했을 때 고용지표입니다. 고용지표에 대한 이야기들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방송에서도 계속 이야기해드리고 있죠.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왔는데 증시 상승이 웬 말이냐라는 이야기를 요즘에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고용지표가 뭐길래 증시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고 왜 문현진 멘토는 고용지표를 저렇게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할까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고용지표가 미국 증시 실망스러운 고용지표, 가치주, 순환주 중심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실업급여를 더 준 게 화근인가? 미국의 예상 밖의 고용지표가 악화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음 주가 이제 뭐 또 재정 고용 가계대출 지표가 우리나라도 잇따라 발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용지표는 뭐길래 그리고 뭔데 이 증시를 좀 들락날락하게 만들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왜 고용지표 이야기를 자꾸 할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고용지표라고 하는 것은요, 조금 우리 옛날에 경제라고 하는 그 교과서가 있었죠. 그죠? 경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아요. 경제에 보면은 경제 활동 인구와 비경제 활동 인구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고 일을 구직하고 있는 사람과 일을 하면서도 좀 쉬는 사람들이 몇 명이고 그리고 아예 일을 못하고 있는 뭐 전업주부라든지 뭐 이렇게 환자라든지 뭐 아예 이렇게 노약자라든지 은퇴한 사람들이라든지 얼마나 많을까, 청소년 이런 게 얼마나 많을까를 파악하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는요, 경제가 활성화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자리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일을 하지 못하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예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경기가 어떤가라고 생각할 때 저런 지표들을 우리가 좀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사업도 그렇잖아요. 야, 너희 직원 몇 명이야? 라고 했을 때 직원이 몇 명인가에 따라서 회사 규모를 생각을 하죠. 나 직원 지금 알바 한 명 쓰고 있어 라는 회사와 나 지금 직원 알바가 뭐 지금 직원까지 하고 정규직까지 싹 다 해서 한 60명 되는 것 같은데 라는 곳과 규모 차이는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몇백 명 되는 데는 더 장난이 아니겠죠. 그런 것처럼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곧 수입으로 직결이 되고요. 그만큼 많은 직원들을 이렇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매출에도 자신 있고 외형에도 탄탄하고 뭔가 재무제표상으로도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입으로 직결이 되는 거고 그리고 수입이 늘어나게 되면은 고용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돈을 버니까 돈을 쓰고 싶겠죠. 돈이 뱅뱅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의 흐름이 활성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 활성화를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고용지표인 거고요.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15세 이상 인구를 노동 가능 인구로 보고 있고요. 취업을 했거나 그리고 고용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고용 인구다, 뭐 경제 활동 인구다라고 했을 때는요, 활동을 하는 것도 간주합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구직 활동 중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경제 활동 인구라고 불러요. 이게 약간 조금 애매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번에 확실하게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구인구직하고 있는 사람들도 어쨌든 일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경제 활동 인구로 보자라고 하죠. 이제 그 외의 사람들은 비경제 활동 인구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추가로 활용되는 게 바로 실업지표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고용보조지표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를 하는데 공식적으로 실업자에 분류는 됐는데 구직 활동 중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상황상 안 되는 뭐 일을 못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용시장에 부득이하게 뭐 병이 있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언제든지 일을 하러 갈 수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을 하는 것을 또 고용 보조지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좀 나눠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 경제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이어질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지표인데요. 이거는 이제 시장을 거시적으로 바라볼 때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장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사람을 한번 뽑으면은 함부로
자를 수는 없는 거죠. 뭔가 이유가 타당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야, 안 되겠어, 너 이제 나가, 이렇게는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고용했다라는 것은 애초에 오랫동안 장기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기업 입장에서도 야, 이거 앞으로 돈을 내가 많이 벌 것 같고 매출이 잘 나올 것 같고 사업이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성장할 것 같으니까 사람이 좀 더 필요하겠어라고 해서 충원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고용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상황에 놓여질 것인가가 고용률과 거의 이렇게 좀 흡사하게 놓여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같은 선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좋을까? 일단 뉴욕 증시가 최근에 고용 지표가 부진했다고 합니다. 안 좋다고 했는 거죠. 그 말은 기업들이 사람을 뽑기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뭐든 간에 부담이 되든 무슨 이유가 됐든 안 좋다는 거죠.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법인세 인상이라고 하는, 아무래도 고용비뿐만 아니라 뭐 노동비뿐만 아니라 고정지출인 세금이 증가한다라는 것과, 그리고 금리 인상 이슈가 있잖아요. 금리 인상을 뭐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한다.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곧 금리 인상이 올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기업들, 부채가 많죠. 부채, 이자를 내야 되죠. 이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역시 비용 증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용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온다고 한다면 당연히 시장의 반응이 안 좋게 나오는 게 맞아요. 야, 앞으로 미래가 지금 경제가 앞으로 다가올 경제 상황이 안 좋을 건가 보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사람을 안 뽑고 있구나 라고 보면서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 시장은요,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너무 깊어지고 있는 만큼 사실은 이것까지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테이퍼링은 경제 성장이 뒷받침되어야지 경제적 충격이 덜 합니다. 아무래도 자산 가치를 이제 끌어올리겠다라는 거잖아요. 화폐 가치를.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과 자산 시장에 있는 그 버블들을 화폐로 이제 돌려버리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매도가 나올 텐데, 기업의 가치가 정말로 안전하고 성장이 확보가 된다면은 굳이 팔 필요가 있을까? 많이 안 팔아도 되겠다가 될 텐데, 기업이 성장하지 못한다? 그럼 냅둬 팔아야죠. 그러면 아비규환이 되겠죠. 서로 팔려고 막 달려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장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최근 고용 지표가 부진하니까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는 좀 줄어들게 됩니다. 야, 테이퍼링. 야, 지금 고용이 이런데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너 테이퍼링 할 거야? 못하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거는 좀 잘못된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니 고용 지표가 안 좋으면 경제가 안 좋은 건데, 가면 경제가 안 좋고 기업이 안 좋은 건데 기업에 투자를 해서 주가가 더 올라간다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통화정책만 생각을 해갖고 시장 상승을 보니까 야, 시장이 또 간다, 앞으로 더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만, 경제가 그만큼 안 좋아진 건데 증시는 올라가기 때문에 실물 경제와의 괴리감이 더 벌어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용 지표가 안 좋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 회복이 안 되고 있다는 거고, 길게 봤을 때는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통화정책 하에서 경제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거는 경제 불능, 회복 불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게 되고 아무래도 경제가 죽어가 버린다면요. 그래서 테이퍼링은 어쩔 수 없이 한번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증시 뭐 장담할 수가 없는 참담한 일이 발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용 지표가 좋지 않게 나왔다라는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경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고용 지표를 바라봐야 될까? 일단 상황에 따라서 고용 지표는 다르게 보는 것이 좀 보통이겠죠. 어떨 때는 뭐 실업률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괜찮아, 버틸 수 있어. 또는 지금 고용률이 나쁘지만은 괜찮아. 또는 고용률이 너무 좋지만 불안해. 이런 것들이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 시점에서 고용 지표는요, 테이퍼링하고 연관을 생각해서 이게 사실 10대 맞을래 9대 맞을래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최악이 아닌 차악을 반기는 모습과 같은 느낌인 거죠.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증시가 무조건 폭락일 거야 라고 투자자들이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오니까 테이퍼링 못하겠지 라고 하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야, 고용지표가 안 좋다고? 그럼 진짜 안 좋은 거 아니야? 경제가 안 좋은 거잖아 라는 느낌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둘 다 안 좋은 내용인데 악재로 주가를 띄워 올리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이건 이제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우리가 좀 적극 투자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사실 최악도 차악도 악은 악이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개선되는 것이 가장 좋은 베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최근 투자 열풍으로 고용 지표가 개선된다고 하면 테이퍼링이 나올 거라는 생각에 주가 폭락 이런 게 겁이 나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가고 보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경제를 살릴 것인가 주가만 살릴 것인가의 문제인데, 멀리 본다면 경제가 살아야죠. 주가가 산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기업들이 뭐
영업을 잘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주식시장은 기업이 상장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이게 많은 분들이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업이 상장되어 있다 보니까 기업에 투자하는 거고 기업의 미래가 탄탄해야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주가가 올라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테마성으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이 탄탄하고 미래가 밝아야 된다는 게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고용 지표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요, 저는 그만큼 기업들이 고용 여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 말은 매출 감소 또는 고용 비용의 부담 등 앞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미래에 대한 투자하지 않는 기업은 미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상 유지만 하고 있는 건데 거기다가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우리 금리를 올리거나 회사에 대한 대출을 조금 줄여버리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목줄을 쪼여 나가는 형태의 모습이 나온다면 기업들 과연 잘 버틸까? 글쎄요, 뭔가 문제가 터져도 단단히 터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금 올라와 있는 주가는요, 결국 사람들의 욕심이 만든 과도한 거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증시는 올라가곤 있지만,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무서운 상승이다. 우리가 휘말려서 안 되는 상승인 것 같다. 여기서 우리가 술도 그렇잖아요. 한 잔, 두 잔 먹다 보면 취하는 딱 타이밍이 오는데, 그래도 기분이 좋으니까 한 잔 더 먹자! 하는 느낌이 있는데, 여기서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주가만 올라간다고 무조건 다 좋은 거는 아니다라고 설명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가가 올라가니까 좋아, 아주 좋아 이런 느낌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은 현금화가 맞다라는 전략을 계속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서 결정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옳은 선택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어떤 결정을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의 판단과 결정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금화 하셔도 좋고 하지 않으셔도 좋지만 저는 현금화 해야 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으니까 그 점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경제상식사전 마쳐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